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한 20%까지 중독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편의 일각에서는 저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전국 어떤 층의 20%나 어떤 유병률을 갖고 있는 질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다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만큼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어떤 좀 특수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저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제가 생각해본 가장 전형적인 어떤 케이스인데요. 왜 좀 늦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발달이 좀 늦는 아이들. 보통은 ADHD라든지 이런 어떤 병명이 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나보다 집중력이 더 좋은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놀아주기 좀 힘들어요. 좀 늦는 아이들하고, 그죠? 말도 잘 안 통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은 알아듣고 뭔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통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김이 확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은 인터넷 게임이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빠지다 보면은 친구가 없어서 받는 그런 소외감을 잊고선 또 한동안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안 좋은 점이 이런 데 너무 빠져 있다 보면은 폭력성이나 충동성 이런 것들이 주체하기 좀 어려울 만큼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게 친구들과 사귀는데 더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치료법이라든지 무슨 약을 써야 되는지 또 무슨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존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은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폭력성이 많아지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증상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공존 질환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를 사용을 했더니 증상들이 조금 나아진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울증 약을 좀 썼더니 인터넷 중독 때문에 우울 불안이 심하던 친구들이 조금 안정을 찾더라라는 것 정도지, 그죠? 아주 근본적으로 이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들, 이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책에도 뭔가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꾸만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가능성? 그러면 원인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켜줬을 때 어떤 변화가 오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고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어떤 의사로서의 의학적인 관점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환자가 아니라 병원까지 아직 병원에 그런 문턱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뭔가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걸 누군가 해결책을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센터라든지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계획을 세워도 그래서 금방 들통날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 거짓말 이런 것들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친구들. 어제 점심을 뭐 먹었는지 이런 것도 기억 잘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완전 엉망이 되고 12시 넘어까지 계속 게임을 하는 거, 이건 거의 대부분 일단은 약하게로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잠을 자는 이런 걸 만들어 내고요. 그러다 이게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은 학교에 점점 지각을 하게 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학교를 가끔씩 안 나가고 집에는 간다라고 하고서 나와서 딴 데 어디 간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그럼 과연 뭘까? 제가 생각하는 이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보상결핍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결핍.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보상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이래야 내가 안정이 되고 안정된 어떤 뇌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럼 내가 어떤 걸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인터넷 게임마저 뺏어가 버리면,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한테는 남은 즐거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살아가게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친구들도 있기도 있고요. 왜 사람의 마음에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게 갈등을 계속 유발해내고, 그것 중에 이거라는 애가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해서 나의 이제 행동을 결정을 한다. 굉장히 옛날부터 잘 이야기되고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거는 1960년대쯤에 맥클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분한 이제 분류인데요. 그래서 한 세 부분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파충류의 뇌, 그래서 어느 인종, 어느 뭐 동물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갖고 있는 본능을 관장하는 이런 부분이 파충류의 뇌라고 해서 적혀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파란색에 있는 부분이 심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굉장히 완성이 덜 된 상태로 이제 나타나서 후천적으로 뭔가 경험과 지식 습득과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주 어릴 때는 이게 힘의 균형 관계가 저 빨간색 부분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고 그러면은 다 만지는 건 자기 거 하려고 하고, 그죠? 욕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셀피시하고 욕심 많고, 그죠? 그게 아직 저 심피질이라는 거에 대한 기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런 빨간색 부분을 파란색이 이제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는 돼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그런 욕구가 불만족스럽다고 막 뭐 난리치고 뭐 떼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의 균형 관계가 사실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저 빨간색에 비해서 저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힘이 강해서 내가 내 감정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사실은 가장 안정이 된 이런 뇌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굶지 않게 꾸준히 공급이 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 뇌는 가장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가장 좋은 펑션을 유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 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뇌의 활력소라든지 이런 게 되는 이런 물질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내가 100점 맞으면 엄마가 분명히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100점을 맞는 순간 미리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업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야, 이번에 수학시험 쉬웠다 그러더라. 다음에 한 번 더 100점 맞으면 그때 줄게. 라는 식의 말을 한 번 하는 순간 아이는 옛날에 느꼈던 그런 희열까지 다, 그래서 도파민을 공급받았던 거를 다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뇌에서는 이렇게 조금 치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뇌 도파민 공급이 팍 끊기면서 줄어드는 상황에 사람들은 분노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분노감. 보통은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어떤 계기냐? 아, 내가 오늘은 집에 가면은 게임이나 실컷 하고 잠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인터넷선을 끊어버렸네. 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안 그러면은 집에서 강력하게 컴퓨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모니터를 치워버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가 이미 이제 본인은 게임을 이제 집에 가서 살 거다라는 어떤 생각에 미리 이제 그 도파민에 관련된 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욱하게 된다든지 화를 참지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일상에서 아이를 딱 만나면은 이 아이가 과연 어디서 이 아이가 도파민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 소스를
쫙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집에서 굉장히 좋은 아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인지, 또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얼마나 이게 너는 굉장히 좋은 친구야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느냐, 맨 끝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 내 성취감을 그래도 느끼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에서 자기가 레벨이 높은 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레벨이 높게 올라갔어? 라고 그 한마디 듣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자기가 이제 프라우드해지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굶고 있는 도파민을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의 어떤 해결책을, 약을 쓰지 않고 제한을 해 주실 수 있다라면은 그것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를 봐도 당장 이 아이한테 도파민을 공급받게 할 수 있는 소스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라도 해서 굶는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이 친구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칭찬을 받거나 성취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걸린다. 근데 지금은 굶어 죽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도파민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중독이 되는 것들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과식을 해서 비만이 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도파민을 대리만족 받을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이잖아요. 동기와 욕구에 관련된 게 이퀄리브리엄이 잘 이뤘을 때, 그때 결국은 이성적, 논리적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도파민은 굶주려서 막 동기와 욕구는 확 올라가고, 도파민을 전두엽에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않아서 전두엽은 기능이 약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각 만족형의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 공격성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보상결핍 증후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정말 이 아이가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정도예요. 칭찬 많이 받고 또 뭔가 본인이 성취도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은 도파민 리워드가 점점 올라갈 테니까 B에 있는 스테이블한 군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은 거고요. 그죠? 이 밑에 가로축은 왜 개인적인 그런 성향도 사실은 이제 무시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그런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중독에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청소년들 쫙 놓고 봐도 어떤 청소년들은 이런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게 걸릴 리스크가 조금 적은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또 서셉티빌리티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죠? 쉽게 중독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이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에 의하면은 도파민의 리셉터가 일을 잘하는 애냐, 일을 못하는 애냐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게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가치가 정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로 가치가 굉장히 내로해지다 보니까 이 CD에 해당이 되는 이 군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나 우리나라 청소년들 조사를 해보면은 20%나 인터넷 게임 중독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아이가 도파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